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네, 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아니, 책임은 제한된다면서 왜 저한테 소송을 거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공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한정 승인은 이미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 소장이 날아온 분, 아니면 한정 승인했으니 난 괜찮겠지 했다가 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그리고 이미 책임 제한 문구 없는 판결이 나와서 강제 집행까지 걱정하고 계신 분.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 승인 수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소송에서 한정 승인 항변을 제대로 주장 입증해야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한정 승인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고민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한정 승인 이후 채권자 소송 대응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 받았는데 왜 또 소송이 오죠? 많은 분들이 한정 승인만 하면 채권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법적인 보호장치일 뿐이고 그 자체가 모든 채권자의 소송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즉, 한정 승인 이후 절차와 대응이 부족하면 채권자 소송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 심판문을 받으셨다면 일정 기간 내 신문 공고는 필수입니다. 이 신문 공고는 단순한 알림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에게 지금부터 채권을 신고하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이걸 하지 않거나 늦추면 나중에 채권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기회를 못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문 공고와 별도로 개별 통지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채권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한정 승인 사실도 채권 신고 기한도 몰랐어요. 내용 증명 통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의 확정일, 채권 신고 요청 문구와 채권 신고 기한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정 승인은 법원에 신청한 순간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알리는 단계까지 가야 절반을 넘긴 겁니다. 많은 경우 한정 승인을 했는데도 소송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채권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신문 공고 개별 통지가 부적절했거나 혹은 채권자가 내 권리 행사 기회가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지급 명령 아니면 확정 판결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인을 직접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도 한정 승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채권자 대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으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정 승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정 승인, 채권자 대응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진짜 끝입니다. 한정 승인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네, 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아니, 책임은 제한된다면서 왜 저한테 소송을 거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 승인을 했어도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인데요. 망인의 상속재산까지만 책임지고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한정 승인의 핵심 보호 효과입니다. 민법은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망인의 재산이 분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소송에서 반드시 상속인이 직접 주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원은 알아서 한정 승인을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답변서, 변론, 증거 이 세 가지로 한정 승인 항변을 명확히 해야만 판결 주문에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지급하라는 책임 제한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자, 채권자 소송 대응 실전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갈립니다. 자,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여기서 대응을 잘하면 한정 승인의 보호 효과는 그대로 살아납니다. 먼저 소송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바로 답변서 제출입니다.
나 한정 승인했으니까 법원이 알아서 반영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생각 실무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답변서를 안 내거나 아무 말도 안 써놓으면 법원은 우리가 한정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책임 제한 없는 판결이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청구 이후에 서로 다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원래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소송을 다른 소송을 하나 더 떠안게 되는 겁니다. 답변서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피고는 한정 승인자라는 점. 둘째,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 셋째, 현재 상속재산의 종류와 금액, 그 범위. 이 세 가지가 빠지면 판결 주문에 책임 제한 문구가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답변서 첫 문단부터 이렇게 씁니다. 피고는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책임은 상속 제한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 문장이 우리가 받은 한정 승인을 판결에 남기느냐, 그냥 날리느냐를 가르는 문장입니다. 답변서에 말만 쓰면 좀 부족합니다. 반드시 증거를 붙여야 되는데요. 일단 한정 승인 수리를 받으신 심판문과 상속재산 목록, 그 다음에 채권자 공고와 최고로 했다는 자료, 그리고 현재 상속재산의 현황 자료까지. 이게 한정 승인을 받고 내가 관련 절차를 실제로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한정 승인 소송 대응을 한 층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겹으로 방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피고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이 항변이 판결 주문에 책임 제한 문구를 넣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미 변제된 내역이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가 어떤 절차로 지급됐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책임 제한이 있는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는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나중에 재산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정말 많죠. 처음에 몰랐던 빚이 나중에 하나 더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상속재산 목록 경정 신청을 통해 재산이나 채권 목록을 경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고의누락으로 보이면 한정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몰랐는지, 언제 알게 됐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정 승인은 그냥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법적으로 제한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동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정 승인의 효과를 현실에서 제대로 누리려면 이런 절차까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절차란 신문공고, 채권자 개별 통지, 그리고 채권 신고 절차, 그 이후에 청산 배당 절차가 될 것이고요. 이 과정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대충 넘어가거나 혹은 시기를 놓치면 한정 승인을 해두고도 채권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정 승인은 절차까지 완주해야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실제로 들어왔다면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은 상속인 편이 아닙니다. 답변서에 반드시 다음을 명확히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피고는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는 점. 두 번째,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이 된다는 점. 세 번째,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라는 책임 제한 유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한정 승인은 신청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소송에서 살렸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고 소송에서 제대로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비로소 상속인을 보호해줍니다. 한정 승인 이후의 대응은 사실 한정 승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그 효력을 현실에서 제대로 누리려면 소송에서 한정 승인 항변을 제대로 꺼내고 이를 증거로 정확히 입증하고 청산, 배당 절차까지 정석대로 밟아야 합니다. 특히 소장을 받고도 초동 대응이 늦어져 우리가 한정 승인했다는 사실 판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 대응, 청구이의 같은 별도의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한정 승인을 했는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셨거나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저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채무전담센터의 공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